지난 10월 마지막 날,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를 해제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방역 체계를 전환했다. 도쿄 올림픽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질 때 취했던 조치를 거두어들인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에선 어떤 변화들이 생겼을까? コロナによっていろんな社会的な制限がかかっていて、例えば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でみんながリモートワークですね、在宅勤務になっているので、そこから家族間での葛藤が起こったりして、それが暴力に発展したりとか、その家族間でのうまくいかなさからなかなか外にも相談できない。 최근 일본에서는 자기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을 자신의 책임으로 느껴 심리적 압박이나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もちろんそのコロナにかかるってことが悪いことではないとはみんな思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結局それにかかることで個人が責められちゃうんじゃないかというような不安を抱えているんだと思います。そのコロナにかかることへの不安っていうのは単純にコロナにかかって何か自分自身が死んじゃうんじゃないかみたいな不安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今言ったような周囲に迷惑をかけちゃうんじゃないかとか、もうすでに罹患をしていて何か罹患って発症していて何か迷惑をかけちゃってるんじゃないかとかっていうのがあって、でそういうお気持ちについては基本的に受け止めていくしかないと思うんですね。 실제로 일본 도쿄에서는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딸에게 옮긴 것 같다며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일본은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자살률이 증가했다. もし自分がねコロナになった時ね、感染したという時になんでなったんだろうかとかさ、みんなにどれぐらいオープンにできるだろうかとか、極端な話自分がなったことを言えるだろうかとか、でも無症状だったら何もないふりしてね言っちゃう人が、自分がコロナかかったということが批判されないだろうかみたいなことで怖くなっちゃったりとか、ね、そういうことだって起こりうるし、実際聞いたことがあるし、それはだからオープンに大変だったら大丈夫だよってね、全部それを受け入れてくれるかっていうと、それが怖いんですよね。他と違うことが起こっちゃったわけですから。 온라인에서도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비영리 상담센터 OVA는 인터넷상에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내고 인터넷 상담을 한다. 이후 심리기관으로까지 연계하는데 대다수가 젊은 계층이다. 私たちの相談の約8割が10代から30代の子ども若者なんですね。でほとんどの人がやっぱ死にたいとか自殺したいというような気持ちを抱えていて、誰にもそれを言えずに、手に持っているスマートフォンに死にたいとか打ち込んで、私たちの相談のページにつながるということがほとんどです。 일본 사회 역시 정신과 방문이나 상담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사회적인 인식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약 10%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불면증, 우울증, 불안감, 과거 트라우마 등 평소의 문제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복잡하게 발현되고 있다. そういう方たちがこのコロナという状況の中で何らかの症状を出してくる可能性はあると思います。ですからその場合はですね、やはり精神の専門家に気軽に相談できるということが大事です。で、ここで問題になるのは、精神の相談に行くということが恥ずかしいことだとかね、家族の恥だという誰でもそういうふうに調子を崩すことがある。誰でも相談に行くんだと。内科に行くのと精神科に行くのは変わらないんだと
こういうキャンペーンをですね、どうぞやっ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まずそのトラウマというのは大きな傷つき体験をしているとか、心理的に苦痛を抱えているってことだと思うんですが、そういう人たちが誰なのかっていうことをやっぱ社会はまず考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わけですね。例えば災害があったら、それで傷ついている人たちがいますから、そこにやはり予算をかけて即座に対応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そういう傷ついている人たちを特定して支援していく、ハイリスクな人たちをアプローチ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も大事ですし、何か嫌なこと、日常的にトラウマティックな経験をした人がなかなか自分で SOS を出せないっていう側面もあるんですね。助けてと言えないというか。ですので国とか社会がすべきこととしてはSOS を出しやすいような社会にしていく。코로나19 발생 2년. 이제는 미제 감염병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다. 일본 도쿄의 한 상담센터. 코로나19 이후 상담이 부쩍 늘었다. これちょっと学生が辛いことが多かったかなと思いますね。そうだね。学生は結構いろんな意味で辛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よね。入学した子も大変だったと思うし、そうだね、出ていく子も大変で。そうだね。社会にね、新しい環境に入るタイミングとかとね、重なるとそれはきついよね。受け入れ側もだって分かんないっていうかね、中でいるからね。それは過酷っちゃ過酷だよね。かといって慣れたくもないしね。そうですね。やっぱりね、元のちゃんと人と触れ合うじゃないですけど、そういうところがね、戻っていけたらいいかなと思います。そうだね。일본 전문가들이 코로나 트라우마에 대해 몇 가지 주목하는 패턴이 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확진과 관련된 아픈 경험이다. まずコロナに関しては、いくつかのパターンがあると思います。一つは実際にもう感染してしまった人ですね。そして入院をして、命の危険を体験した人、こういう方はですね、その自分の怖かった体験を思い出したり、ショックを受けたりすることがあります。で、ご家族からしてもそうですね、自分の家族が入院して死にそうになってしまったと。これは一つあります。それから感染して回復した人にとってもですね、後遺症があるんですね。息が苦しいとか、体の調子が悪いと。こういう後遺症で悩まされている。こういう人がいます。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은 트라우마 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주변이나 사회에서 이 유가족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지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큰 차이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 그로 인한 부작용이다. もう一つは、これは日本の場合ですけども、在宅、つまり家にいることが非常に増えたので、それまでの人間関係とか仕事とか学校に行くことができない。これによって孤立してしまうというストレスがあります。それからもう一つは、コロナって目に見えないですから、目に見えない危険にさらされていると、こういうストレスがあ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これ気にし始めると、自分はいつ感染するのかなと、大変心配になってしまいます。得ながら私たち問題解決したり気持ちを整理しながら生きてきたわけですけれども、急に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だ、日本では3密を避けると言い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ことを避けなければいけない生活ってなると、一緒に食事をとれない、一緒にお話をするって機会がものすごく減ってきてるんですね。なのでいろんなストレッサー、生活上のストレスが溜ま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それを緩和する人と人との助け合いだったりサポートのし合い、これはソーシャルサポートと言いますけども、その人々の助け合いが減少しているっていうのが非常に問題だと思うんですね。 일반적으로 코로나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상황.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그 상처들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다. そして最後に、収入が減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のストレスがあります。これはもう気持ちの問題ではなく、本当に暮らしが困ってしまいますから、大変深刻な問題だと思います。特にお店が潰れたりですね、子どもさんがいたり、お年寄りがいる、そういう家庭の方にとっては、収入が減るということは大変、深刻な問題になると思います。それはありますよね。確実にあると思う。実際にそれはここのその例えば商売が倒産でこのままじゃもう日もさちもいかないよっていう方がですね、心理療法を求めてこないです。まずですか、そのタイミングでは何が困ってるかと、金がなくて困ってるわけですよ、簡単に言うと。だから自分のねちょっと不安だとかそんなところはもう気にしてられないっていう、もう必死なわけですよね。だから必死すぎるからちょっと不安だとかちょっとあの人が気になるなみたいなね、そんなことなんか逆にもう命かかってたらもうすっ飛んじゃってるみたいな人もいて。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직접적인 영향이 청년들에게 향하고 있다. やっぱり経済勉強してるから金融系の方に興味がありますね。先輩もやっぱりいろいろトラブってたりなんか苦労してるって話聞きます。例えば就職先探すにしても面談がオンラインでとか相手様の監視がつかめないとかっていうのを LINE で聞きますね。そうですね、特に自分たち営業の会社なのでやっぱお客さんありきの仕事なので、そのコロナの影響で緊急事態宣言といって例えば家から出たらいけないとか営業できないという時はやっぱ会社からの手当ありましたし、もちろん自分たちの仕事がない時はもちろんありました。そうですね、後輩たちも結構今仕事探してて、やっぱ仕事就職先がないとか行きたい会社から応募がなかったって多かったんですけど、今そのあなた自身がこう頑張っていろいろ仕事をしているけれどうまくいかないっていうようなこう心理的な苦痛もあるんですね。生活が立ち行かないっていう部分だけじゃなくて、こんなに頑張ってるけどうまくいかない。でそのことを周囲にも誰にも言えないので、やはりそう今まで頑張ってきた辛かったっていうお気持ちを受け止めていくっていうのも大事ですし。 일본 청년층 사이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니트족. 코로나19로 그 심각성이 증가하자 일본 사회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で直近の年度の実績を見ますと10万人程度増加しております。その要因としてはですね、やはりコロナ禍によってなかなか学校に行くことがない、あるいは働くことがな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一時的に増加する、緊急事態宣言で外に出歩くことがなかなか難しいですので、そういった調査の手法に基づく結果として一時的に増加したのではないかと見ておりまして、 더 암담한 전망은 코로나19의 장기화다. 그에 따른 생산과 노동 현장에서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인데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단절과 고립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청년층의 트라우마가 표출되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今後よりさらに人口が減少していく中で若者がですね、売り手市場になるような分析もあるのでですね、そういった状況に合わせた法整備というのも必要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感じておりますし、先ほど申しました通りやっぱり働き方が多様化しますんで、そういった多様化したものに対して今の現状の制度が合っているかどうかについては今後見直しが必要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이미 시작된 위드 코로나 시대. 더 많은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은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 災害の時の、心理的な応急処置、サイコロジカルファーストエイドというプログラムを、以前から導入しています。このプログラムが、コロナにおいてもある程度使え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て、今積極的に広めているところです。サイコロジカルファーストエイド、心理的応急措置というのは、強いトラウマ的出来事を体験した人に対して、どうやって接したらいいか、そして自分が接することで相手を傷つけずに、相手の回復を助けるにはどうしたらいいか、そういうプログラムです。
심리적 응급처치의 3대 원칙인 보다, 듣다, 연결하다. 세계보건기구가 만든 3대 원칙으로 코로나 트라우마에 적합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やはりもう私たちがこういう状況の中でどう支え合っ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をやっぱり考えるべきだと思うんですね。それは何か嫌なことがあったらこう支え合うっていうことでこうストレスがこう軽減できるんですよね。そういうソーシャルサポートといいますけども、私たちのこう支え合い、それが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でできなくなっているっていう問題が起こっているわけですね。なので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支え合っていくのか、どういうふうにして私たちが身近な人、自分の大切な人の苦しみに気づいて支え合っていくのか、それはやっぱ国だけではできないですね。私たち個人もや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なので、集団全体として、それから時間の経過に沿ってどうなのかということは冷静に見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ね。むしろそのみんながおかしくなってる、集団トラウマだ、暴力だっていうこと自体が一つの社会不安になっているかもしれないので、人間不安は出ます。不安が出るとか、苛立ってしまうとかね、腹が立つことはもう当たり前なんですけど、その後もう一回回復していくんですね。この回復する力というものを私たちは信じなくてはいけないですし、최근 일본에서는 힐링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치유를 뜻하는 힐링은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인데, 인터넷에서는 힐링 관련 제품들이 급격한 매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가 꽃에 대한 관심 증가이다. 타나카 씨도 코로나19 이후 꽃을 사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そうですね。まあ確かに玄関入るときにお花あるとほっとする感じ。なのでこう咲いてるお花、次々に咲いてくるお花、つぼみがあるようなのを買います。はい。そうするとやっぱり癒されたり。そうですよね。きっと普段からそうですよね。コロナに関係なくいつも癒されてる感じですよね。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꽃.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리적 타격에 대응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대응법으로 뜨고 있다. そうですね。やっぱりコロナなので自宅に飾るちょっとした一輪挿しが結構売れてますね。目が休まるっていうか、こういう状況の世の中なんで、安らぎを求めてお花を買っていただけ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ね。いろんな世代の人が買いに来てるイメージはありますね。下町なんでどちらかというとお年寄りの方が多かったりとかしてたんですけど、若い方とか中年の方とかいろんな世代全世代の方がお部屋に植木なり切り花なり買いには来ていただいてますね。 코로나19로 늘어난 재택근무 또한 꽃 매출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多分以前は毎日通勤していたんですけど、外を歩くと自然に木々というか花が目に入ってたと思うんですよ。ただテレワークになるとそれが一切なくなることでなくなるので、なんですかね、自然とお花を欲するじゃないですけど、やっぱり家に置いて毎日見たいなっていうのが増えました。大きい理由、安らぎ、やっぱり精神的に落ち込んでいる時に植物を見て、植物が、多肉植物とかサボテンとか結構人気があるのは、あんまり手間がかからなくてもそれが育っていく姿を見ると気持ちはやっぱり落ち着いてくるのかな。土をいじると気持ちが安らぐっていうのもそういうのは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ね。
코로나19와의 공존에 대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건국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신혜 교수는 최근 다양한 힐링 콘텐츠를 고민 중이다. 네, 저희는 주로 원예와 또 식물을 이용해서 그 인간의 건강, 특히 정서적 힐링, 또 신체적 치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예나 식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또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저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국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지난해 코로나19 분류를 해결하기 위해 총 14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했다. 모두 750여 명의 남녀노소가 참여했는데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콘텐츠들이 개발되었다는 점들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스마트 원예 힐링이다. 식물과 코딩을 융합한 그런 스마트 원예 힐링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코딩 교육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식물과 코딩을 융합한 교육을 참여했을 때 교육 플러스 힐링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강연이도 스마트 원예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용기 내부가 고온이 되지 않도록 팬을 자동으로 작동시키고 결국에는 식물이 수분을 계속 순환시켜 물을 주지 않아도 수년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게임을 하고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렸던 강연이 인공적인 코딩과 자연적인 식물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스마트 원예를 만나면서 인식이 달라졌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자제되는 것도 많이 있고 아예 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저한테는 엄청 막 나쁘다는 것보다는 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또 신체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어떤 전문적인 이제 이런 힐링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인의 어떤 정서적 측면에 특히나 이런 힐링이 필요하고 굉장히 도움이 이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정규윤 씨도 프로그램 참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생활 속 원예 힐링이라고 해서 허브 식물을 키우는 키트를 체험하는 거랑요. 그 다음에 플라워 테라피라고 해서 이제 꽃으로 리스를 만드는 거랑 살아있는 꽃들로 꽃꽂이를 하는 그런 두 가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정말 행복해졌고요. 하면서 이게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나 하는데 근데 이제 2시간 정도 하면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다른 생각도 들지 않고 그다음에 식물이다 보니까 향도 되게 좋고 색깔도 예쁘고 하니까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분이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꽃만 자르고 향기를 맡는 이런 거를 통해서 꽃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의 이제 삶이 많이 변화가 실제적으로 되었는데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누구나 갖고 있겠지만 이제 그런 마음도 갖고 있는 동시에 또 이런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또
또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찾아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중요해지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적응과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시작된 후 두 번째 맞이하는 늦가을. 이른 아침부터 경기도 광주의 한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삼삼오오 모인 가족들. 친구들 만나서 막 놀고 싶지 않아요? 놀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요. 뭐 하면서? 해적놀이. 응? 해적놀이. 해적놀이. 코로나19 우울증 극복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가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 공원에서 이제 가족 체험분 시간 타임을 둬 가지고서 한 200분을 초대하는데 오늘이 좀 날씨가 추웠는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넓은 공간에 오셔 가지고서 이제 그 우리 자연 정화 식물인 그 율마를 이용해 가지고서 율마 화분 만들기 또는 이제 또 나무 타일을 이용해 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액자, 자기만의 액자 만들기의 체험과 또 자연적에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자연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서 자연 밥상이라는 생태 놀이 체험으로 해서 이제 겨울철 이제 곤충 잠자리 그 만들기 이런 생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와 단절되고 격리된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 불로라 불리는 우울증이 생기고 관계 단절의 후유증에도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최근 다양하면서도 슬기로운 코로나 블루 극복기가 시도되고 있는데 경기도 광주시는 자연과의 친화, 농업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다. 코로나 우울증 극복과 함께 농가 소득 향상도 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이제 앞으로 이제 농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또 연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광주시도 우리 이제 가족 단위로 해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그런 농촌 그 치유적 그 자원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초창기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이런 그 비대면을 위한 교육 영상과 또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하자 이 자리를 또 만들어 본 사항들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1년에 한 번씩 판파티라는 행사를 해요. 이게 판파티는 뭐냐면 자, 친구들한테 퀴즈야 이거네. 여기서 퀴즈야. 참이 뭐게? 참 파티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파티에 초대돼서 파티를 참여를 한 거야. 근데 이 파티 이름이 참파티야. 참파티인데 참이 뭔지 아는 사람. 여기에 보면 저쪽에 힌트 줄게. 힌트. 첫 번째 힌트. 저쪽에 보면 막 곁단을 막 쌓았다. 곁단을 쌓아서 저기에 저가 나오잖아요.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 농사를 지은 벼를 쌀을 다 털어내고 나머지로 저렇게 단을 쌓아서 집을 지었어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놀던 아이들. 자연과 멀어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어른들. 이날 팜파티는 코로나 불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율마 토피어리는요, 율마를 만지면 향도 나고 그다음에 그 미세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요. 공기 정화 식물이어서 그거를 키트화시키면 아이들이 만지면서 수태도 자연물이거든요. 그러면서 좀 정성적으로 안정을 주니까 그런 의도로 해서 토피어리 했고요. 그다음에 자연놀이는 숲놀이를 하면서 자연물 가지고 그런 밥상 가족 팜파티니까 그 프로그램을 하면 조금 더 가족 간의 유대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의미로 해서 담았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져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는 것이 얼마만일까? 코로나19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고 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행사 하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도 이제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뛰어놀 수도 있고 흙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흙 파는 것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실내에서만 저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실내에 계속 갇혀 있었는데 야외로 나와서 저희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 물, 바람, 뭐 이런 햇빛까지 받으면서 치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경기도 광주시의 팜파티는 코로나 극복의 가능성을 말해주었다. 코로나19로 잊고 있었던 일상의 행복. 그 해결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밥상 만드는 거예요. 밥상 만드는 거 되게 그냥 옛날에 소꿉장난 많이 했잖아요. 그냥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마스크 벗고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신나게 안 좋은 감정 없이 놀고 싶어요. 지금 그 액자 만들기, 나무 액자 만들기 했는데 그냥 별 기대 없이 왔는데 이렇게 재밌어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면은 우리가 더 더불어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런 것 여건인데 코로나 인해 가지고서 좀 소극적인 삶을 또 남을 돌볼 수 있는 것보다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 경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좀 이전 시대로 돌아가서 같이 상생하면서 또 더 이웃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시국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시간이면서 발전의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한 저희 전 국민이 굉장히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When I look at our responses in the early days, I don't think anyone ever imagined that this would be so big, but not necessarily have to live in fear, even though for some people that's what this has become. On what can we do that is actually effective in making people more resilient? And we certainly don't have any research on something that is this scope globally. We also know that prior mental health difficulties do make people more vulnerable when they're faced with a new stressor. So I would say one thing that we can do is for people who are already suffering is to try to get them help. So it's a place where treatment is also prevention for other problems in the future. ですからその爆発的な感染をどうやって防ぐかということに尽きるので、時間がかかりますけど、ワクチンが広まっていけばある程度落ち着くのかなというふうに期待はしておりますし、それからまた人々の行動ですね、不安はあるんだけど、軽はずみな行動はしないと、こういうパターンが広く共有されれば、社会として落ち着い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それからこのコロナということをきっかけにして、私たちの社会は決していつも安全ではないんだ、いつもリスクはあるんだということを、皆さんが意識するようになるとですね、結果として安心できる暮らしに、みんなでつなげていこうと、そういう流れにもなるん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We are seeing that the people who are most at risk are young adults, people from a Latino or Hispanic background, the African American or Black community, essential workers, people who are unpaid caregivers for adults. So for example, if you're trying to take care of your mother, or your grandmother, and people who are already having mental health problems. ご家族、ご両親がね、お父さんもお母さんも入院してしまったと。そういう時の子供をちゃんと社会が支えるんだと。ですから、このコロナ以外の辛い体験をいかに減らすかということが、将来の子供にとっては本当に大事なことですね。で、言葉はこれとこのコロナということをきっかけにして、子供たちをいかに守るか、社会としていかに責任を持って見ていくかという、その議論が深まると、かえって私たちは成長できるん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 여러 가지 우울 문제나 자살 생각들이 60대 이후에 비해서 20, 30대 젊은 청년층에게 이제 더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현실적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주변에 손쉽게 누구나 한 번쯤은 지인 중에서, 가족 중에서 확진되신 분이나 자가격리를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제일 경험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에 대한 편견과 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에 대한 어떤 낙인이나 편견도 줄여야 하지만 또한 이 문제를 경험하게 된 확진되신 분들,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또는 확진되어서 사망하신 분들의 유가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을 좀 더 없애고 그들을 포용하고 함께 같이 갈 때 우리가 좀 더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좀 더 화합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関係者はものすごく働きます。ですから過労になってしまって、燃え尽きてしまったり、それこそうつ病になってしまう場合もあります。これはどんな災害でも同じなんですね。ですからそこは支えなくてはいけないんですね。特に保健所とか医療機関で働いている人は自分自身もいつコロナにかかるかわからないという不安がある。そして家族もいますよね。そういう人々のやっぱストレスというものはよく考えてあげ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ですからその現場で対策に当たっている方を支援すると、これは市民としてまずできることですね。でそういう
支援者を支援するということが結局は自分たちの安全にもつながるわけですね。それはやはり、みんなで考えて、温かくサポートしてあげる必要があ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So what we need to do is figure out smart ways to come up with low-cost ways of getting people mental health services. So it could be use of technology. Can we use apps? What about using apps with a coach or a teacher who will help support you, or a peer who's been through it, who cheerleads for you and encourages you? It could be doing things like texting therapy. There's some new promising research on texting therapy. It could be you having people like me guide professionals who don't have as much training, who aren't psychologists or psychiatrists, but who can help get care to people maybe with less severe symptoms. And this is something we have to think of in terms of protecting a healthy workforce, generally as a planet. 제가 그 소설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해리포터가 있는데 그 J.K. 롤링이 영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영국 가서 해리포터에 조금 더 만나보고 싶고 그런 제가 영국으로 학교 다니는 게 꿈이거든요. でもなんか個人的には悪いことばかりじゃなかったかなと思っていて、無駄な通勤ですとか、紙で処理しないといけないことがオンラインで処理できるようになったりとか、仕事においては結構効率化につなが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います。 빠르게 바뀌는 이제 세상 속에서 제 전문성을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일을 어떻게 앞으로 또 펼쳐 나가야 될지를 많이 고민할 수 있는 또 그런 긍정적 부분도 이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아닌 공존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마음의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그런 심리적 어려움을 미리 알아차리고 치유하려는 노력,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려는 노력들이 코로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일지 모른다.